광해군과 정인홍의 인연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가 1차 싸움이 있던 자리고요. 네. 임진왜란이 터지자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인홍은 의병을 일으켰다. 뒤에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시켜 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새벽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5시까지 한낮까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져가지고 그 보급품을 불지르고 의병이 첫 싸움이고 또 공격전을 해가지고 적을 무찌른 아주 뜻이 깊은 자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인홍은 합천에 머물러 있었는데 합천에서 가까운 낙동강은 왜군의 보급품이 운반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정인홍은 성주, 고령 등 주변 마을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왜군의 보급로나 기지를 기습 공격해 무게리 전투 외에도 여러 차례 전과를 올렸다. 정인홍은 이 선조대 후반 북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홍이 선조대 후반에 부상하게 되는 계기는 임진왜란 때 적극적인 어떤 의병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역시 이 임진왜란 때 이 왕세자로서 분조 임무를 맡아서 적극적인 항전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 백성들의 어떤 신망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때 이 당시 어떤 정인홍이라는 인물은 이 광해군에 대해서 이 상당한 어떤 이 믿음을 가졌을 거고, 그 광해군이 보여줬던 전란기 위기 관리 능력과 같은 것은 이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정인홍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흡이 맞았던 이런 요소였을 것입니다. 합천에 있는 창의사. 이곳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당시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대개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대동법과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던 광해군의 개혁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었다. 광해군과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세력의 개혁 정치는 이렇게 시작됐다. 선조 초년에 당쟁 분당이 되는 속에서 동인서인 남인북이 나뉘어지고 합니다만은 그 북인 세력들은 대부분 남명의 제자, 그 다음에 하담의 제자 일부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정치, 또 유학의 실천, 경제 사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정책들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어졌다. 명에 대한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사대부들은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을 벌주라고 했고, 대동법으로 세금의 부담이 커진 기득권층들은 대동법의 폐지를 거론했다. 이렇게 기득권층의 반발이 커져갈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인 영창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영창대군은 목숨을 잃게 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는 폐위되어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된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사건. 이것이 바로 광해군을 내쫓은 세력들이 주장한 광해군의 또 하나의 죄목이었다. 우리가 왕의 동생을 주겠다, 형님을 주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왕을 갖다 배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태종임금은 어떻게 되고, 세종임금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아들을 죽이는 그 인조는 어떻게 되고, 손녀까지 죽입니다, 인조는. 그리고 또 영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그 인조 반정의 명분은 당시 대동법 실시라든지 계획 정치를 하자, 바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부분이 자꾸만 점차 감소해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의미에서 그 정치적인 그 권력의 형태가 축소되자 이것을 만회해보려고 한 겁니다. 결국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인 1623년
궁에서 쫓겨나고 만다. 한때 개혁군주로서 그 면모를 갖췄던 광해군. 그러나 죄인의 몸이 되어 19년간 모진 세월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잠들어 있는 광해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릉이 아닌 광해군 묘로 남아있다. 광해군을 내쫓고 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광해군이 폈던 이 개혁 정치를 모두 폐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조반정 직후에 폐지된 대동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교 정책도 바뀌게 되는데 명에 대한 사대를 다시 강화합니다. 당시 조선은 후금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명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조선이 파악하고 있었던 이 후금에 관한 정보들을 명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 결국 조선은 다시 전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후금, 즉 청이 조선을 침략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이 뽑은 역사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해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광해군이 1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펼쳤던 이 내정과 외교 정책은 광해군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락이 이를 데 없는 이 광해군의 무덤은 지난날 광해군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받아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해군에 대한 평가도 지금의 잣대로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란 지나간 과거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의해 늘 새롭게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